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17일 장 마감 4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꼭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주식 지금 더 이상 팔 사람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한국 주식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정권 인수팀에서 전기차 지원 축소한다,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도 폐지하고, 그러면 뭐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사실 동남아 쪽은 중국 BYD가 거의 지금 현재 장악을 한 상황이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싸거든요, 중국 전기차가.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혼자 다 해먹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축소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테슬라 자체적으로 독점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최측근 테슬라죠. 그래서 다른 힘든 기업들이 다 망해버려라. 사실 테슬라만 살아남는다. 어차피 충전하려면 테슬라 자체 충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을 축소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우리나라도 좀 버틸 수 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을 졌나요? 근데 문제는 공장 질 때 환율보다 지금 환율이 더 올라 있고 사실 부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공장을 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실 폐지, IRA 같은 경우 폐지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 테슬라만 밀어주고 또 다른 나라 기업들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자산이 충분하고 자본이 충분한 한국 기업, 2차 전지 대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부채가 좀 많고 자본이 없는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나오는 이런 악재들은 사실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테슬라 쪽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또 사실 엔비디아는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기술주 뭐 테슬라,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오르는데 엔비디아, 뭐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는 게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하고 코인을 가든지 이런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 없는 하락이 오늘 2차 전지에서 나온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내에 이제 생산을 하게 돼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졌는데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까지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핀치에 몰아넣고 협상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방식으로 손해보는 협상을 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한국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거의 40% 이상 급등하는데 코스닥 30% 폭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괴리율이 크고 미국도 올라가고 그동안 힘들었던 중국은 그렇게 관세 때린다도 급등하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미국이 한 40%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한 10% 20%는 오르고 그러면 뭐 미국 좋지 이러면 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크고 미국 주식 떨어진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하고 또 미국 주식 떨어진다 그러면은 싫죠. 그럴 리 없다. 정신 차려라. 한국이나 해라. 이러면서 최근에 손절하고 가신 분들조차도 올라가는 미국 주식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또 안 간 거 샀으면 또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오른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안 그래도 금투세에 대한 부분 지지부진했었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지부진했었고 또 이번에 비상계엄까지 있었다 보니까 아주 이참에 정리하고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한국에 나온다 할지라도 거래량은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내 친구는 매도했고 그 옆에 친구도 없어요. 2차전지.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이번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럴 수 있어요. 아, 오늘 들어가서 좀 수익 나서 먹어야지. 역시 미국에 손절하길 잘했다. 또 미국 사고 뭐 테슬라 더 가니까 사고 하다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10%, 5%, 10%씩 먹다가 결국 한 번에 다 토해내는 하락이 나올 거자 생각이 들고 지금 2차전지 다 같이 버리자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작년하고 반대인가 어쩜 이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뻔히 미국 주식이 지금 고평가고 올라 있는 걸 알면서도 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미국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게 된다면 저는 뭐 정말로 뭐 밤새도록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봉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초보분들은 하락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요번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브로드컴 급등한다고 엔비디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를 빼면서 또 심지어 미국에서는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 급등했는데 한국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로 거래량 많은 게 이재명씨 정치 테마주예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미국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전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나? 아니거든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손절을 하고 아니면 매수를 하고는 항상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2차전지가 지금 떨어지는 방식은 반드시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급등이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거의 2, 3개월 만에 뭐 3분의 1, 4분의 1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2차전지는 이제 좀 바닥 좀 잡나?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이제 좀 바닥 좀 잡나?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자꾸 조금씩 더 떨어져서 더 이 체감상으로 1년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지 단기적인 폭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훨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하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 반도체 반등할 동안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테슬라가 또 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많은 분들이 기회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지금 광기열인 매수로 인해서 실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개인 투자자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아무리 미국의 임원이 팔아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2차전지 외국인들이 싹 팔아도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가 파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는 거, 조금 더 올라가는 거 편승할 자신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한국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집어던진다면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악재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이번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자꾸 주식을 집어던져서 가격을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겠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큰 기회가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으로 와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인내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주가 급등을 한 상황이고 또 특정 섹터에서 주가 급등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주식 수급적으로 정말 깨끗한 상황이에요. 하도 정리를 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오면 하루에 마이너스 30%, 심지어 하루에 마이너스 50%도 나오는 게 미국이라는 게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그냥 뭐 실적 좀 나오겠지 하는데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지금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다가 안 좋게 나오면 하루에 마이너스 50% 돼요. 하루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털고 가신 분들 잘 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있어서 그 하루하루의 그 추가적인 힘든 부분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나서 또 내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종목이 바로는 안 오를지언정 나중에 내가 갖고 있던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다른 데 이동한 데 가서 안 될 경우에는 영원히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2차전지 자꾸 손절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망할 기업이냐 아니냐, 자산이 충분한 기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안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강조를 드린 이유가 떨어지는데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작년 올 초에 다 떨어졌지 지금 외국인들이 지분을 막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56%에서 27, 8%까지 떨어진 상황, 다시 채워 넣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뭐 구조적으로 성장이고 뭐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죠. 근데 미국은 무조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또 작년에 2차전지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 2차전지 말고 다른 거 들고 있으면은 완전히 막 공격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거든요. 현대차 그때 좋게 얘기했다가 복면당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딱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차례 더 주가가 랠리가 나오면서 2차전지는 이제 자신도 없고 좋은 얘기하면 욕만 먹고 손절이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는 인내를 해서 이거를 극복을 해서 이 정도 기업이 되는 기업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또 주가가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고 거래량 없이 하락한 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고 2차전지만 떨어졌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대선 테마주입니다. 조선주 최근에 폭락했어요. 다시 조금 반등은 했지만 그리고 전쟁 관련주 방산주 폭락 먹었고 폭락 안 먹는 섹터 바이오도 최근에 또 폭락 먹었고 얼마 전에 HLB 작년에 막 급등하고 막 신고가 가고 제가 승인은 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폭락 확 먹고 또 그때는 손절하고 마이너스 30% 50% 넘어간 다음에 또 반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승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 올라 있는 상황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요만큼만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하락이 큰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힘내시라고, 한국 주식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 주식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한국 주식을 안 하는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터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며, 미국 가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시끄러운 미국 주식은 초보분들이 단타로 그날 들어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 들어간다? 그럼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갔어. 봐봐, 갔잖아. 뻔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조금,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봉변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 주식을 지금 저평가에 내가 집어넣어서 가격을 뺀다?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정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힘이 나지 않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고,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한국이 좀 미국 올라갈 때 좀 들어오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만에 이런 시장 처음 봅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가 지금 뭐 30%가 아니에요. 반절에 반절, 뭐 10분의 1 되고 막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한국 주식은. 그러니까 매도를 부추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 이유는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가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변당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폭락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지금부터 계속 체크해서 폭락을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호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슬라만 살리고 다른 기업 다 망하게 한다? 그게 맘처럼 쉽지 않아요. 물론 다 죽여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협박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고 나면은 요거라도 해줄게 하면 응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전략을 할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지금 모든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종목들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르르 가서 개인 투자자가 임원들 파는 거 다 사주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 시기가 곧 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거죠. 한국 주식은 싸다는 거 알면서도 집어던지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정리해라. 예전에 우리 다 한마음이었던 2차전지 주주분들 없어요. 최근에 다 갔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떨어져서 또 어떤 분은 가서 복구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복구가 됐어요? 한 토막 이상 나고 하는 게 복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몰빵으로 가지도 못해요. 내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요만큼 매수하고 또 요만큼 수익 나면 정리합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과감하게 주가를 팔고 확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서 몰빵 딱 쳐서 뭐 100% 먹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팔고 나면 또 이제는 분산 투자 좀 하고 좀 머금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다. 미국 고점이긴 하지만 내가 가는데 조금 뭐 포트폴리오로 조금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밤새도록 미국 주식 보고 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 나중에 실질적으로 반등할 때 내가 복구가 안 되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보면서 지금 2년 만에 신고가가 나왔죠. 조정 나온 이후에. 그쵸? 신고가가 나왔고 이번에 강하게 쳤어요. 각도가 아주 셉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그 HLB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왜 제가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언제일지는 모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HLB가 승인이 될 것처럼 주가가 올랐었을 때 각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 왜 HLB하고 비교를 하느냐? 각도나 시총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워낙에 시총이 HLB도 크니까 둘, 셋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위치에 있다가 HLB가 악재 나온 거 아니죠.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렇게 빼버렸죠. 또 주가가 오르고 나서 요렇게 또 빼고 요렇게 오르고 요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HLB도 2년 만에 급등을 했잖아요. 나눠서 신고가를 친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3월달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항상 예전에 HLB도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테슬라도 안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도상으로 신고가를 강하게 쳤기 때문에 만약에 윗꼬리가 나온다든지 이 위에서 변곡점이 생기게 된다면 한번 세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에 도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오를 수 있고 내일도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사고 나서 단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을 거예요. 아예 모르는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질러버려 어차피 더 간다 이럴 수 있고 돈 복사다 내일 오른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 보시면은 테슬라 올랐죠. 그리고 구글 구글 고민이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인데 어쨌든 구글 이렇게 좀 올라줬고 아마존 그렇죠? 미국 아마존 이렇게 좀 최근에 올라줬어요. 근데 아마존 오른 게 아마존 올해 이제 53% 올랐어요. 이렇게 폭락하고 아마존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올라요. 오를 때. 근데 미국의 정말로 증시를 이끌었던 AMD가 지금 현재 완전히 빼고 있어요. 여기 또 간 분들 많아요. AMD에. 그렇죠? 인텔은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텔이 떨어지기 전에 항상 이런 차트였어요. 작년 12월 달에 날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면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실적 발표 한번 잘못하면은 요렇게 하루에 하종 때리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항시 주가는 이렇게 AMD도 그렇고 이렇게 막 환호성일 때 있죠. 지금 보세요. AMD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올해 4월 때 환호성이다가 느닷없이 이럽니다. 느닷없이. 지금 나스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나스닥이 지금 현재 각도가 그런 각도 이격이 너무 셉니다. 이만 왔어요. 조정 안 왔죠. 한 번도 요런 조정조차도 안 왔죠.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런 큰 조정이 왔었는데 가볍게 조정하고 가볍게 조정 아직 조정 안 왔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부터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 지금 나스닥 버티는 이유 테슬라입니다. 구글, 아마존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꺾인다. 지금 엔비디아를 빼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반도체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반도체 지금 이번 달 6.69% 올랐어요. 반도체는 지금부터 매물대 첩첩산 중이에요. 보시면은 주가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 매물대잖아요. 여기 돌파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속스라고 속스 비교하지 마시고 반도체 차트를 그냥 보세요. 여기 도달하지 못하고 요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 털어야 되는 가격이에요. 요 밑에 라인 깨면은 반도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미국이 많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만 제가 이번 달은 엔비디아를 얘네들이 타겟으로 해서 빼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못 가는데 다른 거 올라가지고 급등한다느니 뭐 브로드컴 뭐 이제 뭐 또 뭐 이걸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브로드컴 오른다고 엔비디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브로드컴 올해 123% 올랐고 엔비디아 200% 연타석으로 오르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왔는데도 빼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갈로미움은 진즉 같고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121선은 안 깰 수도 있어요. 오늘 하락해 출발하면 또 한번 양봉 치고 여기 버틸 수 있는데 뭐예요? 손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130% 왔어. 아, 저점 좀 찍었나 보다. 반등 쳐? 그럼 130, 뭐 3, 4, 뭐 반등할 수도 있어요. 3, 4, 5.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밑으로 밀어서 손절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 좋게 할 것도 안 가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한번 세게
미끄러질 타이밍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단기간에 뺐으니까 좀 버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반등 좀 치면 135, 제가 빠지게 되면 140 이번에 못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 위로.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꽝 때리면 그때 다 손절해요. 엔비디아는. 그러면 엔비디아 가신 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복구 목표로 해서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는 테슬라가 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도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언제 한번 하락을 잡아보나. 아, 반도체가 이번 달에 마이크론이 좀 반등했네. 마이크론이 좀 반등했구나. 그럼 마이크론이 여기서 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하고 내려오는 거겠죠. 여기서 올라가서 신고가를 못 가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122평을 깨버린다. 좀 더 올라가다가 깰지 바로 깰지 모르겠으나 깨버린다 그러면 여기 몽창 매물대예요. 그럼 뭐가 기회가 되겠어요? 그때는 지금 반도체 지수는 올라있고 요 마이크론 올라있는 것 같아도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에서는 속스하고 속슬입니다. 속스는 반도체 오르면 좋은 거고 속스는 내려가면 좋은 건데, 속스는 올라가는 거 3배인데 지금 올라간 것 같지가 않죠. 계좌가 확 깎이고 3배짜리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둘 다 바닥에 있는 것 같죠. 속스나 속슬이나. 착시 효과가 있어요. 3배 레버리지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슬이 이번에 반등을 하고 내려올 때 속스가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쪽으로 꾸준히 모아놓는다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비정상적인 수급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자금을 다 고점에서 가져간, 마치 주가가 완전 고점에서 팔아먹기 딱 좋은, 그래서 수급이 수급을 불러서 일시적으로 더 가지만 나중에 주가 빠질 때는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수급이 꼬여버려서.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명심하시고, 미국 주식 올라간다고 우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국은 잘 생각하고 있다가 어쩌면은, 저는 미국 지수,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수혜를 본 게 전쟁, 물가 그리고 금리나 바로 또 진행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미국 금리를 내린다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금리를 내리는데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 아, 얘네들 내년에 못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내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미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을 지금부터는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환호성이 쳤을 때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오니까 하락 쪽을 지금부터 내가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반대로 진행을 하세요. 99%의 개인과 반대로 진행할 타이밍이고, 조금 더 광기 어린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번에 정말로 미국을 올라가는 쪽에 내가 편승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쪽에 큰 기회를 지금부터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주식을 버티세요. 한국 주식은 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미국 떨어지는 건 좋은데 한국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는 거죠, 뭐. 그쵸?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99%가 얘기해서 다 정리를 해서 주가가 지금 못 갔는데, 정치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된 상황이고 실적 좋은 기업 널브러져 있으니까 회복하게 되면 상 때리는 거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미국 주식은 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 금리 내릴 거고 더 이상 뭐 전쟁으로 해먹을 것도 없고, 테슬라로도 해먹었고, 보조금 갖고도 협박하고 다 해먹은 호재 다 들어갔고, 트럼프 취임 전에 해먹었으니까 코인도 해먹고, 이제는 뭘로 해먹을지가 궁금하죠. 해먹을 요소가 떨어지면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조정을 할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처럼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양념 쳐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가비디아니 뭐니 그렇잖아요. 양념을 쳐도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양념을 쳐서 테슬라를 더해서 올리더라도 앞으로 그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테슬라도 하락의 기회를 찾고 나스닥도 하락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지금 실적 좋아서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 고평가입니다.
그냥 매수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르르 다니는 건 좋은데 그게 하루 이틀 수익 나다가 내려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만 명심을 하시고, 특히 한국 주식을 지금 저점 매도하기엔 멘탈 나갑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런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달러 1435원이에요. 미국이 주식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미국 주식은 환율이 내려가면 망하는 거죠. 워낙 약세일 때 미국 주식이 좋고, 워낙 강세일 때 우리나라 주식이 좋죠. 계엄 터졌고, 계엄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되는데 1438원에 머문다? 코인 사야죠. 미국 주식 사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버틸 뿐이지 1400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주식 바꿔서 그래요. 주식 바꿔서 하도 미국 주식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기사 보니까 황당하죠. 미국 거래량이 양자 컴비인데 한국 거래량은 정치 테마죠. 이게 뭔가요? 어떻게든 사기치는 주식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은 전혀 상관없고, 망할 기업도 급등하는 거고, 아무 상관없는 인맥주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연상 때리고 복구할 건 이거밖에 없어서 또 이런 데 수급이 올리지만, 우리나라는 정치 테마주는 안 하던 분들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계엄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신뢰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년 실적 전망이 안 좋은데 주가 내려가고 공매도니 금투세니 안 좋았는데, 한 번 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명분, 개인 투자자가 모조리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내수주는 주목하라는 기사가 나와요. 어차피 수출주는 내년에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제 막 기사 막 쏟아집니다. 요동치는 환율에 남몰래 미소 짓는 서학개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 서학개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올매도 치고 가신 분들, 복구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복구 안 하고 지금 이제서 가시는 분들은 환테크까지 기회라는데, 환율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바꿔서 그래요. 계엄 또 할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1,500을 왜 가나요? 다른 데는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 그러면 환율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주식 하게 되면. 거기서 이중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금리도 선제적으로 내리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지금 몇 년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미국 부채가 몇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악순환이 돼서 지금은 좋아 보여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을 지금 살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환율 팔 때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미국은 역대 최대 하락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주식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에서 요 부분들, 환율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은 그냥 가격 안 보고 갑니다. 가격 안 보고 가요. 근데 요런 수급이 일방적으로 갈리는 경우 있죠. 외국인 기관이 갈리는 수급.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보다 기관이 덜 매수하죠. 이거는 완전히 갈리는 건 아닌데, 기관이 더 많이 살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관들이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릴 때는. 알겠죠? 외국인들이 좀 팔아놨잖아요. 근데 버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자사주가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미국 지수가 조금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 차트로 봤을 때 연초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반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근데 외국인들의 기조는 올매도 기조예요. 아시겠죠? 근데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반등 기조입니다. 현재 요 위로 매물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텍 같은 기업들. 이게 작년에 잘 나갔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올 초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게 바닥 이러다가 각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오른 가격 아래로 내려오고 지금 이 가격으로 반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 반도체가 단기 폭락으로는 더 커요. 2차 전지 떨어졌지만 이런 애들이 한번 반등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머트리얼즈라든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PSK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바닥을 깨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단기 폭락이 센 거야. 단기 폭락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찍적대면서 한번 오른 다음에 매도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오늘 조금 버텨주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무너졌는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 오늘 개인 천주 샀어요. 개인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3만 주 팔았습니다. 별로 팔도 안 했어요. 장중 대비했을 때.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에서 외국인들 28%예요. 얘네 27%가 저점 아니에요. 작년 고점일 때 55%고,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지분을 30% 팔아놓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정말로 크나큰 악재, 오늘 예를 들어서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하락했다 그러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급락이 여기서도 또 터집니다. 하방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 SDI도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게 아닙니다. LG화학도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서 반등했다가 조금 더 신저가 더 깬 거고, 이미 떨어진 상황에 삼성 SDI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차트가 아닌 한국 주식이 있나요? 2차 전지처럼 안 된 한국 주식이 몇 개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은 기관들도 2차 전지를 많이 담아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미친 듯이 매도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만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왜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룹주를 많이 보고 SDI,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위주로 말씀드리냐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돈 없는 기업 다 망해요. 진짜로. 그럼 돈 있는 기업,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겠죠. 그쵸? 이런 기업이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이 여기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에코프로가 작년에 올라갈 때, 얘만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그쵸? 근데 이게 꺾이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 주식이 에코프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건데 개인이 다 사줘서 미국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외국인 다 팔아도. 포스코홀딩스도 개인이 외국인 파는 거 받아줬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서로 분열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 오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 정도 되는 기업이, 또 에코프로 정도 되는 기업이 거래량 없이 이렇게 20월선으로 내려왔을 때 그냥
무조건 이건 뜬다. 루닛같은 뜬다. 이런 패턴은 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떴으니까 이렇게 뜬 것처럼 보이지 왜 얘를 예시를 드냐. 이런 애들이 그렇게 가요. 레인보우 같은 애들이 여기서 20월세. 이건 또 약간 다른데 많거든요. 20월선 아래에서 거래없이 빠졌다가 이렇게 장대봉으로 돌리는 애들은 전에 왕년에 많이 오른 애들하고 봐야 돼. 루닛이 9,000원에서 13만원 가내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장대봉. 근데 얘가 급등하기 전에는 절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13만원에서 저가가 3만원이기 때문이에요. 가망이 없는 차트예요. 버릴 차트인데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뭔가 수모에 되지도 않는 거 때려치자는 얘기 다 들어도 이때 예를 들어서 산 다음에 잠깐 급등하고 열흘 만에 급등하고 내려오듯이 지금 광기 어린 미국 주식 매도에 한국 주식 악재 때문에 한 번 더 폭락을 해서 지금 다른 데 올라가서 지금 이거를 계속 버리고 앉아 있어서 그런 거지 얘 악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업이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에코프로 기준으로 적어도 요번에 떨어진 거 있죠.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고민은 적어도 저는 현재 가격에서는 2배 이상 13매에서 15만원 정도 갔을 때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여기 떨어진 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지금 여기 10만원에서 여기 6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진 이 부분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이 위에가 간다고 저는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걸 알면서도 미국 주식 안 가냐, 한국 주식 왜 하냐. 얘만 떨어졌어요. 포스코홀딩스만. 왜 2차전지만 공격을 하냐는 거예요. 왜 2차전지가 그러냐면 그만큼 오래 버텼던 우리 친구분들이 유독 많이 손절을 했고 반대매매가 나갔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2차전지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지금도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미국으로 가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죠.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제는 안티가 훨씬 많아요. 작년에는 안티가 입만 뻐끗하면 큰일 났었어요. 2차전지 에코프로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나 더 해라. 구조성장 되는데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갖고 있자 그러면은 정신 차리는 얘기 듣고 뭐 여기서 뭐 하냐? 이런 얘기나 듣는 거고, 미국 주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쳤기 때문에 안 돼야 되겠죠. 에코프로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떠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개인이 특히 많이 들고 개인이 특히 손절을 많이 한 데가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어쨌든 여기 20을 회복해서 여기 최소한 40만원 이상 가게 되면은 적어도 많은 분들 40만원 넘어가서 45만원, 50만원 여기까지는 바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워낙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근데 적어도 저 가격 갔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단가들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산을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풀베팅 들어가 있고 막 빚내서 막 3억 갖고 10억 사고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 가격이 되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고, 그쵸? 내가 복구가 되는 거고, 저 가격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까면 그냥 뜨는 게 나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복구 못하면 그냥 뜨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리고 테슬라도 많은 분들, 제가 왜 테슬라와 비교하냐 하면 테슬라 그냥 된 테슬라 아닙니다. 테슬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테슬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2차전지 마냥 이런 타임이 있었잖아요. 이런 타임이 있었잖아요. 이때 테슬라 저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이런 차트 돼 있을 때 2차전지가 그렇게 됐냐고요? 안 됐지. 그쵸? 테슬라가 이렇게 되는 구간에 이거 갖고 있자 그러면은 제정신이라는 소리 듣겠어요? 400에서 100 갔는데 400불에서. 근데 이렇게 다시 되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정도 기업이냐에 보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아까는 제가 테슬라를 H7B랑 비교를 했죠. 올라가는 게 거의 밈 주식 마냥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 큰 게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린 거지만 우리나라 엔비디아, 테슬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포스콜딩스나 에코프로 BM 아니에요? 1등 주식? 그쵸? 그래서 적어도 2차전지 보유하셔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다 저는 생각이 드니까 적어도 지금 더 사지는 못해요. 돈도 없고. 근데 복구가 됐을 경우에 성급하게 매도하지 말자. 적어도 바닥에서 큰 상승폭이 나오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복구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뭐 되는 상황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가 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건설주 현대건설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나요? PF 대출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해외 쪽 매출 PF 대출도 없어요. 그리고 남북 경협에 엮일 수 있어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우건설, DLENC 아니 얼마나 더 회사가 GS건설까지 얼마나 더 회사가 좋아야 돼요? 실적도 좋고. 대우건설은 요번에 떨어진 거 계엄하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떨어졌지만 여기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3 건설사 시총이 1조 3천억 밖에 안 되는 미친 시장입니다. 얘가 PF 대출 때문에 또 다른 대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 비율 줄어든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리고 재건 이슈 내년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저는 재건주는 한미글로벌 항상 말씀드린 거 TYM 이것도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결국은 거래량이 텅 빗고 이때 나온 악재는 무슨 뭐 회계 뭐 큰일 났다고 하고 악재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삼부토건도 갔습니다. 바닥에서 상폐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삼부토건에 뭐 한 9월달 500원 그게 1700원 가고 TIM에 뭐 2700원 더블 가기 전 이런 자리에 대다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개별주는 이런 차트죠. 무조건. 근데 재건 이슈 나올 거 실적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대창단조예요. DY 파워예요. 부채도 없고 진성TC입니다. 이런 기업이에요. 한미글로벌하고 그리고 대형주는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DLNC, GS건설입니다. 현대건설기계학 여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수가 내년에 삼성전자 반등하더라도 큰 대박은 안 난다고 봤을 경우에 지수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 무조건 경기민감 섹터 철강 건설 들어갑니다. 조선도 들어가겠죠. 삼성중공업도 물론 들어가요. 조선도. 근데 적어도 방사는 아니에요. 전쟁 끝나면 큰일 납니다. 방사는. 그래서 방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럴 수 있거든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원전이 결국 좋다 그러면 폭락 먹고 좋다 그러면 폭락 먹고 다 그래요. 오히려 LG전자 여기 외국인 기관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실적 엄청 좋고 자사주 뭐 사고 뭐 주주 친화적인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LG전자가 왜 이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LG전자가 그냥 LG전자 같은 차트가 일상이에요. 열에 9.5개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전 된다고 봐요. LG전자는 실적이고 뭐고 실적은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마찬가지예요. DY 뭐 이런 기업들 MS오토텍 MS오토텍은 중소형주 중에 자사주 소각을 수백억씩 한 거 여기 하나예요. 명신산업 갖고 있고 근데도 못 가요. 근데 뭐다? 매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구렁이 담 넘듯이 저기 20%가 바닥에서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MS오토텍 같은 차트 있죠. 완전 저평가. EY 같은 차트 있죠. 열에 9.5개입니다. 이런 차트는
팔 사람이 없어서 올라올 때도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지려면 우리나라가 누가 던질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던지고 미국 갔는데 누가 또 던져요? 안 사는데. 당연히 대기업이라는 거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하도 미국,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세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저기 고점에서 지금 요번에 떨어진 거거든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한 이런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 하도 공격을 하니까 현대차는 인도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봐야죠. LVMC 홀딩스는 당연히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LVMC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 보면은 오늘 나온 기사인데, 라오스에 활기뛰는 프랜차이즈 시장, 요걸 보시면은 스타벅스가 재작년에 생겼는데 이 5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피도 그렇고 인구는 작지만 지금 이제 들어서 맥도날드, 버거킹, KFC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지금 LVMC가 많은 분들 지금 공시는 안 나왔지만 태국 쪽에 가 있거든요. 태국 푸켓에서 전기 뚝뚝이 하고, 태국하고 프랜차이즈 회사 라오스의 쇼핑몰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라오스에서 최고 큰 쇼핑몰 3군데, 한국 기업 70개, 거기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이마트, 신세계 다 들어간다 그랬죠. 본존치킨, 삼원가든 다 들어가요. 근데 태국 쪽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븐일레븐이 5점 열었죠? 요거. LVMC에서 하는 코코마트는 수백 개예요. 벌써 1등입니다. 제이마트도 인수했고, 그거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예요. LVMC가 흑자나면은.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호라오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마트 노브랜드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LVMC가 지금 편의점도 압도적으로 1위예요. 여기 뭐 저기 쭉 읽어보면 K 프랜차이즈 성지가 될 거다. 라오스 기사 24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세계에서 가장 젊고 평균 출산율 3명 이상 1위예요. 거의 동남아에서. 그래서 BNT에나 집중돼 있다. 그래서 몽골과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 코라오그룹 나오죠. 이게 LVMC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쇼핑몰 3개 들어가는데 여기에 라오스 제일 큰 주상복합 올라가요. 여기서 집에 있는 시간 말고는 여기서 다 머물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대표이사 오세훈 회장이. 프랜차이즈는 한국 기업이 누구랑 하나요? LV랑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쵸? 그래서 뷰티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니까 맘스터치, 파리바게트가 다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치밀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그래서 코라오 그룹은 2,000개의 편의점, 지금 이미 수백 개, 그리고 3개의 대형 쇼핑몰, 내년 상반기, 유통 비즈니스, 여기에 뭐 택배 하죠, 퀵 하죠, 다 하죠. 전기차 충전소 하죠, 동구바이오주역 제약바이오 하죠, AI 이뮤니스 바이오랑 진행하죠.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태국 쪽, 그래서 태국 쪽에 있는 프랜차이즈도 데리고 와서, 라오스는 워낙 태국하고 고속철도 연결되고 베트남은 직항 생겼잖아요. 중국 쪽 연결되고. 태국이나 똑같아요. 라오스는. 그러면 엄청 뜰 수 있고 이제 건설이 뜨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류가 역대 1위다.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포괄적 협정자 대상 했기 때문에 인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세븐일레븐은 이제 몇 개 대도 안 하는데 LVMC에서 하는 마트는 대박이 났죠. 이게 이마트로 다 바뀌는 거고 노브랜드가 대박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 고속철도 개통되고 라오스, 베트남 여기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고 물류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의 기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기사 나온 건데, 노브랜드 여기 신세백화점 회장님이 이마트에서 여기 왜 하나요? 역작된대잖아요. 노브랜드가 해외시장, 여기에 주력이 되는 데가 동남아인데 여기는 LVMC가 이미 마트로 지금 대박이 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대요. 그럼 이마트가 얼마나 LVMC에 관심이 많겠어요. 신세계백화점도 내년 상반기에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못 갔다? 이디야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파리바게트하고 이제 맘스터치는 됐고, 이디야도 이제 라오스의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어간대요. 또 뭐 있어요? 백화점 콘텐츠부터 해서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간대요. 이런 K 콘텐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LVMC가 하고 있는 게 신세계 백화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LVMC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베트남의 소형 트럭 전체 2등, 미얀마 현대차 독점,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50% 이상, 자체 트럭 점유율 90% 이상이에요. 직원은 원래 5,000명인데 이제 10,000명 가겠죠. 유통 쪽 장악했으니까 택시 시장도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이제 택시 잡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 어플로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계에서 지금 꾸준하게 매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LVMC가 크게 갈 때. 꾸준하게 골드만삭스들은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딱 하나 기대하는 거. KR 모터스가 매각이 되면은, 그리고 LVMC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 요번에 저중에 일부 100만 주를 또 오세영 회장이 2,000원에 가져갔다. 왜 가져갔겠어요? 2,000원에 헐값에. 원래 2,000원은 이거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가격이에요. 주가 떨어져서 그렇지. 모든 주식이 떨어져서 2,000원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200원 높게 사간 거예요. 300원 높게.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 국민들 민간은행 1등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오세영 회장이 지금 헐값에 가져간 거예요. 그 KR모터스 매각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부채 비율도 얼마 안 되고 KR모터스 아니면 흑자거든요. LVMC가. 그리고 내년에 이마트, 뭐 편의점 막 생기고 한국 기업들 쇼핑몰에 다 오픈하는데 어떻게 안 돼가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있는 이 코코노사일로에서 LSM 여기서 카카오톡 만들잖아요. 라오스 국민카톡. 그러니까 이번에는 KR모터스도 이게 매각을 이 주관사 없이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공시 또 나왔죠? 여기 조회 공시 뭐예요? 요거는 나왔죠. 이제 그 주관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대요. 근데 뭐가 나왔죠? KR모터스가 여기 이제 끝났잖아요. 시너지 IB에 350억 돌려줬어요. 이제는 중국 쪽 적자 부분도 뺐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을 하려면 LVMC에서 매각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1,000원에서 1,500원 이상 들어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KR모터스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LVMC 저건 매각되면 그냥 상한가예요. 그냥. 그리고 LVMC는 지금 말씀드렸죠. LVMC 자체적인 인도차이나 뱅크에 대한 지분 저는 레인보우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대기업에서 5%만 지분 넣으면은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예전에 시끄러울 때 들어갔으면 망했는데 그냥 10배 가는 거예요. HLB 이노베이션 이것도 매각돼서 10배 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KR모터스 매각되게 되고 LVMC 지분에 대해 대기업이 5%만 가져간다. 그리고 LVMC 외국계 지분 들어오고 또 기관 IR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하도 이게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하도 때려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한 번에 회복하겠죠. 이 윗단으로. 상처도 제 성에 안 찹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대주주가 2,000원에 가져간 또 100만 주를 전에 전환사채 수천만 주 가져가고 유상증자 대주주가 2번 갖고 가고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 샀는데 이번에 또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이 예전에 하는 거 사업을 1 했으면 지금 20 하는데 다 성공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총으로 봤을 때 예전에 1조 7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5천원, 6천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천원, 6천원을. 큰 목표도 아닙니다. LVMC.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드리고 내용도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맨날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LVMC.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안 가나? 문제가 있나? 문제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얼마나 더 호재가 나와야 되나요? 이제 노브랜드도 됐고. 그래서 그래요. 맘스터치도 됐잖아요. 라오스에 LVMC랑 했잖아요. 호라우그룹. 왜? 흑자라면 전부 다 자회사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 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때 여기 수급이 텅 비어서 내려왔는데 한 번에 회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2,400원 정도까지 도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말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대우건설 흔들리지 마세요.
CJCGV는 이거는 올해 안 떨어진 기업이에요. 유상증자 이후로 안 될 기업은 아니죠.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 잘 나가죠. 올리브영 잘 나가죠. 부채 유상증자 5천억, 올리브 네트워크 선물 추차 5천억. 그래서 1조 이제 부채 없잖아요. 매수주 봐야 되잖아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동차 부품주든 또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오늘 떨어져서 우울하지만 다른 것도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버리면 안 되는 게 2차 전지예요. 왜? 상한가는 2차 전지가 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래서 적어도 월봉 20월선 이렇게 관통하는 거는 꼭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갑자기 하락하는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조금 더 먹자고 돈 복사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하던 거 나가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1시간 진행을 했는데 정말 힘도 안 나고 막 요새 우울하고 이래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남아있는 분들 잘 돼야 되죠. 적어도 계좌 복구하고 나서 다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홧김에 집어던지고 다른 거 잘 안 되면 우리 주식 영원히 떠야 돼요. 우르르 몰려가면은 잠깐 더 가다가 떨어지는 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 갖고 계신 분들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 꼭 챙기시고 힘 안 나더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 힘드시지만 같이 이겨내 보자는 마음으로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저는 항상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